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 군이 이란 전역에 위치한 핵심 핵시설과 주요 군사기지 수십 곳을 향해 전격적인 합동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즉각적인 보복을 선언하며 중동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 수많은 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발사하여 일촉즉발의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투자자 여러분이 진정으로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시는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내일 아침 화요일 주식시장이 열렸을 때 내 소중한 계좌와 종목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일 것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6200선까지 힘겹게 올라온 상황에서 이번 전쟁 여파로 공든 탑이 무너지고 모든 수익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심리입니다. 오늘 분석의 결론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발생했던 대규모 전쟁 사례 7번을 전수조사한 결과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에는 아주 뚜렷하고 과학적인 반복 패턴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이 통계적 패턴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오직 불안감과 공포라는 감정에 휩쓸려 성급하게 대응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냉철하게 역사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 패턴을 미리 숙지하고 있었던 영리한 투자자들은 오히려 남들이 투매하는 그 공포의 자리에서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를 잡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화요일 장이 열리기 직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지표들과 지금의 지정학적 위기가 과거 어떤 전쟁과 가장 흡사한 구조를 가졌는지 완벽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먼저 현재 중동에서 긴박하게 돌아가는 전황의 핵심만을 빠르게 정리해드리고 이어서 2001년 9.11 테러부터 작년의 이스라엘-이란 공습까지 총 7번의 전쟁을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로부터 반복되는 필승의 법칙 3가지를 도출해내고 이번 공습 사태에 적용하여 여러분이 화요일 아침에 실질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 강령을 구체적으로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처럼 시장의 본질을 꿰뚫는 전문적인 분석 영상을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고 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가 상황을 정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란의 심장부인 테헤란을 포함하여 전국 각지에 분산된 핵 연구시설과 방공 시스템 등 수십 개의 전략적 요충지를 동시에 정밀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계적인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번 공습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향후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어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이란 역시 곧바로 강력한 반격에 나서며 카타르와 쿠웨이트 등 인근 국가에 위치한 미군 기지를 향해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였으며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서도 수많은 드론을 띄워보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측은 이번 공격으로 인해 미군 2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비록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중동 전체가 전쟁의 화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번 사태가 갑자기 튀어나온 돌발 변수가 아니라 이미 지난주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충분히 예고되었던 시나리오라는 점에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에 대해 강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고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은 이미 지난주에 외교관 가족들을 선제적으로 대피시키며 경고를 보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주요 강대국들도 이란 내 자국민들에게 즉시 대피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으며 주식시장은 이미 지난주 후반부터 이러한 전쟁 가능성을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하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국제 유가인 브렌트유는 배럴당 72달러 선까지 급등하며 요동쳤고 한국의 코스피 지수 역시 금요일 장에서 7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며 6244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시장이 이 거대한 파도를 미리 알고 대비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전혀 모른 채 뒤통수를 맞았느냐 하는 지점이 과거 7번의 전쟁 사례에서 코스피의 향방을 가른 가장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역사적 사례는 2001년 9월 11일 테러 사건과 그 직후 발발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인데 이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완전한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평화롭던 뉴욕 한복판이 공격당하자
전 세계는 공포에 질렸고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단 보름 만에 14%라는 기록적인 폭락을 기록하며 시장을 마비시켰습니다. 만약 당시 주식 계좌에 1천만 원을 넣어두었던 투자자라면 불과 2주라는 짧은 시간 만에 140만 원이라는 거액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끔찍한 경험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뒤에 지수를 확인해 보니 폭락했던 낙폭이 6%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며 절반 이상 회복되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결정적인 포인트는 당시 개인 투자자들은 테러 직후 공포 속에서도 3,40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노련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4천억 원 가까이 주식을 팔아치우며 일단 후퇴했고 지수가 460선까지 더 밀려 내려갈 때까지 냉정하게 바닥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코스피가 최저점에 도달하자 외국인들은 연말까지 3조 4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주식을 쓸어 담았고 일찍 들어간 개인들은 버티지 못하고 물량을 넘겼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03년 3월의 이라크 전쟁인데 이 사건은 앞서 보신 9.11 테러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던 매우 독특하고 교훈적인 케이스입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것이라는 소식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전 세계 모든 뉴스 채널에서 매일같이 다루어졌고 유엔의 승인을 기다리는 장면이 안방까지 생중계되었습니다. 전쟁이라는 악재가 이미 시장에 널리 알려진 탓에 코스피 지수는 실제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인 2002년 후반부터 수개월 동안 지루한 하락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막상 전쟁이 터진 당일에 코스피가 어떻게 움직였을지 예측해 본다면 놀랍게도 지수는 당일에만 4.92% 급등했고 한 달 수익률은 15%를 넘겼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기현상이 발생했느냐 하면 주식시장은 나쁜 뉴스 그 자체보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를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최악의 뉴스라도 일단 현실로 확정되면 시장은 비로소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하며 반등을 시작하는데 이는 마치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심리와 같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사례는 2008년 8월의 러시아 조지아 전쟁인데 이 케이스는 전쟁의 규모보다 당시의 주변 경제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하며 벌어진 전쟁 자체는 매우 단기간에 끝났지만 당시 코스피를 포함한 전 세계 증시는 회복 불능 수준의 처참한 폭락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당시 주가 폭락의 진범은 전쟁이 아니라 미국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 위기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전쟁 중에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반드시 전쟁 때문만은 아니며 당시의 본질적인 경제 펀더멘털을 반드시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례인 2014년 3월의 크림반도 합병 사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전격적으로 합병하며 발생한 갑작스러운 지정학적 충돌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순간적으로 3% 정도 하락하며 움츠러들었지만 채 3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지수는 이전 수준인 2000포인트를 다시 회복하며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특히 당시 배럴당 100달러였던 유가가 전쟁 확산 저지로 인해 연말에는 50달러까지 반토막 나면서 유가 안정이 시장 회복의 핵심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2022년 2월에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이는 지금까지의 모든 사례 중 유일하게 코스피가 장기 하락한 매우 위험한 케이스입니다. 전쟁 발발 당일 코스피는 2.6% 하락하며 다른 전쟁들과 비슷한 시작을 보였고 한 달 뒤에는 오히려 소폭 반등하며 이전의 패턴을 그대로 따르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그해 하반기에 시작되었으며 코스피 지수는 2200선까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며 연초 대비 수백 포인트가 증발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지수가 회복되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은 전쟁 그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급등한 국제 유가가 전 세계 물가를 미친 듯이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당시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은 유가는 물가 폭등을 불러왔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유례없는 속도로 올리며 시장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유가가 물가를 올리고 물가가 금리를 올리고 결국 높아진 금리가 주식시장을 죽이는 공포의 연쇄 반응이 시작된 것이며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인 2023년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되었으나 코스피에 미친 영향은 단 2주 만에 2% 하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주요 산유국이 아니었기에 국제 유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 못했고 결국 물가와 금리라는 도미노로 이어지지 않아 시장은 금방 안정을 찾았습니다. 앞서 보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극명한 결과 차이는 전쟁의 잔혹함이 아니라 유가에 영향을 주느냐가 시장의 성패를 가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마지막 7번째 사례는 불과 8개월 전인 2025년 6월에 발생한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 사태로 당시 코스피는 7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전격적인 공습 소식에 당일 코스피는 0.87% 하락하며 2920선에서 2894선으로 밀려났지만 공포는 그리 길게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시장은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며 빠르게 지수를 회복했고 결국 코스피 3000선을 굳건히 지켜내며 지정학적 위기를 비웃기라도 하듯 우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당시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원래의 상승 흐름으로 복귀했으며 외국인들은 오히려 국내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이제 과거 7번의 전쟁 사례를 모두 뜯어보았으니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3가지 필승의 반복 패턴을 명확하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해당 전쟁이 기습적으로 터졌느냐 아니면 사전에 충분히 예견되었느냐에 따라 시장의 초기 반응 강도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법칙입니다. 9.11 테러처럼 예상치 못한 기습은 지수를 10% 넘게 폭락시키지만 이라크전처럼 예고된 전쟁은 막상 터지면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 오히려 지수가 반등합니다. 시장 격언에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팔라는 말이 있듯이 전쟁에 있어서는 반대로 소문의 주식을 팔고 뉴스가 터진 직후에 주식을 산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7번의 사례 중 무려 6번이나 전쟁 발생 후 1개월에서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이전의 낙폭을 완벽하게 회복했다는 놀라운 통계입니다. 유일하게 회복하지 못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에도 앞서 강조했듯이 범인은 전쟁 그 자체가 아니라 유가 폭등으로 인한 금리 인상이라는 경제적 도미노였습니다. 세 번째 패턴은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통찰로 코스피를 진짜로 죽이는 칼날은 총소리가 아니라 유가에서 시작되어 금리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연쇄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이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합동 공습 사태는 과연 과거 7번의 전쟁 중 어떤 사례와 가장 흡사할까요? 먼저 이번 상황의 첫 번째 특징을 살펴보면 이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기습 공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9.11 테러와는 본질적으로 궤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미국 대사관의 가족 대피령과 각국의 자국민 철수 권고, 그리고 트럼프의 강경 발언까지 시장은 전쟁의 전조 현상을 충분히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코스피가 지난 금요일에 1% 하락하며 미리 조정을 받은 것 자체가 시장이 이미 이 악재를 가격에 선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2003년 이라크전이나 2025년 6월의 이란 공습처럼 이미 예견된 전쟁 유형에 속하며 이는 화요일 장의 충격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변수는 전쟁의 총성이 아니라 국제 유가의 흐름인데 현재 72달러 선인 브렌트 유가 어디까지 치솟느냐가 관건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의 원유 수출이 완전히 봉쇄될 경우 유가는 80달러 선까지 즉각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만약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된다면 유가는 90달러를 넘어 130달러까지 폭등할 수 있다는 JP 모건의 경고는 매우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심장부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중동 원유 의존도가 70%에 달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단순히 주유소 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물류비와 항공료, 그리고 공장 가동 비용이 도미노처럼 상승하여
우리 경제 전반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습니다. 물가가 뛰면 미국 연준은 예정되었던 금리 인하 계획을 전면 철회하거나 오히려 금리를 다시 올리는 강수를 둘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마저 차단합니다. 결과적으로 내 집 마련 대출이자나 사업자 대출이자가 내려가지 않거나 오히려 더 올라가면서 서민 경제와 기업 실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현재 미국의 금리 환경인데, 사실 한국의 코스피 지수를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바로 미국 연준의 기준 금리 결정입니다. 글로벌 자금은 금리가 높은 곳을 찾아 이동하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달러가 강해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서 미련 없이 떠나갑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코스피가 속절없이 무너졌던 진짜 이유도 연준이 단기간에 금리를 4%포인트 넘게 올렸던 긴축 기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국면에 와 있으며, 유가가 극단적으로 폭등하여 물가를 자극하지만 않는다면 2022년 같은 참사는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결국 이번 전쟁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궁금해 하시는데, 현재 데이터가 가리키는 미래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2003년 이라크전이나 8개월 전 공습 패턴으로 이란의 보복이 상징적인 수준에 그치고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유가는 80달러 선에서 조기에 안정을 찾을 것이며, 화요일에 지수가 2~3% 빠지더라도 일주일 안에 대부분의 낙폭을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6,200대에 머물고 있는 코스피가 5,900에서 6,000선 사이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다시금 상승 동력을 얻어 반등하는 그림이 바로 이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경계 시나리오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패턴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전격 봉쇄하거나 주요 석유 시설이 직접 타격받는 파국적인 상황입니다. 만약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 130달러까지 치솟는다면 이는 단순히 주가 하락을 넘어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이라는 공포의 도미노를 다시 소환하게 됩니다. 이 경로를 타게 될 경우 과거 2022년에 코스피가 2,700에서 2,200까지 무려 2년 가까이 장기 하락했던 고통스러운 역사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시 하락장에서 버티지 못하고 손실을 확정한 수많은 투자자들은 1천만 원 기준 200만 원에 가까운 자산이 증발하는 것을 그저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화요일 장이 열리기 전까지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실질적인 지표 3가지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체크 포인트는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여부인데, 주말 내내 외신 뉴스를 보실 때 이 단어가 헤드라인에 등장하는지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해협이 막히느냐, 열려 있느냐가 이번 중동 사태가 전 세계 경제 위기로 번질지 아니면 국지적인 충돌로 마무리될지를 결정하는 이번 사건의 최대 분기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실시간 유가 흐름으로 브렌트유 기준으로 80달러 이하에서 가격이 형성된다면 낙관 시나리오로 보고 차분하게 반등의 기회를 엿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만약 유가가 90달러를 돌파하며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이는 시장이 장기적인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이므로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미국 연준과 한국은행의 금리 관련 메시지로, 유가가 오르더라도 중앙은행이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면 시장은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버텨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하를 철회하거나 추가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진짜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사실은 과거 7번의 모든 전쟁 사례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늘 공포에 사로잡혀 바닥에서 주식을 던졌다는 점입니다. 9.11 테러 당시에도 개인들은 위기 직후에 5,700억 원을 샀다가 지수가 조금 더 떨어지자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8,400억 원어치를 투매하며 스스로 기회를 걷어찼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개인이 던진 그 절망의 바닥에서 무려 1조 8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여 우량한 주식들을 헐값에 모두 사들였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지만 확실한 것은 감정에 휘말려 본능적으로 움직였던 사람들은 과거 7번 중 7번 모두 패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숫자가 증명하는 역사의 데이터는 냉정하며 감정적인 대응 대신 차분하게 시장의 패턴을 읽고 기다렸던 사람들만이 위기 속에서 부의 기회를 거머쥐었다는 교훈을 줍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코스피를 진짜로 위협하는 범위는 전장의 화염이나 총소리가 아니라 유가에서 물가로 다시 금리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경제적 연결고리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화요일 장을 앞두고 우리가 응시해야 할 곳은 테헤란의 폭격 현장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의 물길과 유가 전광판, 그리고 중앙은행의 금리 발표 수치입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지표를 침착하게 추적하신다면 주위의 소음과 막연한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냉철한 투자자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시장은 늘 길을 찾아왔으며 이 패턴을 이해하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이번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이라는 비극은 우리에게 크나큰 심리적 충격을 주지만 자본시장은 언제나 그랬듯 공포를 이겨내고 다시금 본연의 가치를 찾아 우상향하는 역사적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자산이 깎여나가는 위기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포착할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성패는 종목 선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위기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며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 있는 강인한 멘털과 통찰력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전해드린 7번의 전쟁 패턴과 3가지 핵심 체크 지표가 화요일 아침 밀려오는 시장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든든한 구명조끼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확실한 시장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동료 투자자분들께도 널리 공유하여 함께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장을 흔드는 거대한 변수가 발생할 때마다 데이터에 기반한 냉철하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여러분의 투자 파트너로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잡이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중동 사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만의 대응 전략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활발하게 소통해 주시고 저와 함께 이 하락장의 터널을 지혜롭게 통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두셔야 화요일 장 열리기 직전 긴급하게 업데이트될 실시간 유가 및 환율 분석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가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결과적으로 더 큰 수익을 거두는 승리하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뜨겁게 응원합니다. 저는 내일 더 유익하고 통찰력 넘치는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계좌가 내일 아침에도 굳건하기를 빌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